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딸에겐 박하게 하고 자기 딸에게만 후하게 굴었던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집에서 40평대의 집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긴 했었어요. 바로 여동생 대학 졸업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남편은 분명 불편하긴 했었겠지만 말 그대로 40평대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따위 불편함이 대수였겠습니까? 처제랑 사는 거 정상적이진 않았지만 남편은 그 조건 받아들였고 결혼 후 저희는 40평대 아파트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동생은 막바지 학기에 취업이 되는 바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일찍 저희 집에서 나가긴 했는데 3년 동안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애 없다. 아무리 큰 아파트라고 해도 어느 누가 처제를 데리고 살겠니? 그 불편함 얼마나 크겠어. 더군다나 우리 아들만 불편하겠니? 우리도 너무 불편하다. 아들 집 갈 때마다 사돈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고 김치 하나를 가져다 주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하고 큰 걸 받긴 했는데 감수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불편하다고. 어머니, 그럼 이 집에서 저희 나갈까요? 조건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제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이도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내거신 거라고요. 그럼 어머니,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여긴 아들 집이 아니라 저희 집입니다. 저와 어머니, 아들의 집이요. 하여튼 한마디도 치질 않아. 내가 너처럼 시댁에 와서 날아다니는 애는 처음 봤다. 첫째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니? 며느리가 한결같아야 하는데 하나는 너무 조용하고 하나는 너무 나대고 아이고 아이고 항상 본전도 못 찾지 내가. 3년 내내 저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큰 집이다 보니 저희 집에서 명절을 지내고 싶은데 여동생의 일정이 어떨지 모르니 그것도 쉽지 않다면서 불평을 하셨던 분이었죠. 그리고 공부가 바빠 본가에 잘 가지 않는 여동생을 비난하기도 하셨었고요. 벌써부터 밖으로 돌면 어떻게 하냐고, 학교 다니는 주중에는 집에 있어도 되지만 주말에 적어도 본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가 눈치가 없다고, 요즘 젊은 애들 지들만 편하면 장땡이라고 하던데 딱 제 여동생이 그런 스타일인 듯 하다고.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처음엔 화가 났었고 대꾸를 했었는데 제 입만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습관적으로 제게 잽을 날려오시는 분이었고 제가 대꾸를 하고 뭐라 말을 하며 물러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지만 결국엔 다른 사람을 붙잡고 제 욕을 늘어놓았었으니까요. 그 대상자는 바로 저희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형님과 성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동서지간이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격적으로 너무 다르다 보니 편안해지는데 매우 힘들었었는데 그 형님을 붙잡고 시어머니는 제 욕을 하시곤 했었죠. 말을 어디에 옮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처음엔 좀 오해를 하긴 했었어요. 저를 봐도 말도 안 하고 제가 말을 하기 전엔 절대로 제게 먼저 말을 걸지 않길래 아, 어머니가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 놓아서 형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싶었었죠. 그래서 다가가려는 마음을 일찌감치 접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형님에 대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형님은 정말 그냥 고분고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꾸라도 하지.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엔 시어머니가 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괴롭히는 데에도 그냥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경우에도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다 같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날이었었고요.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저희 부부, 형님 부부 이렇게 각자 식당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는 이미 식당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형님에게 이러시는 겁니다. 비 온다고 했었니?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지하 주차장 없어서 비 맞았잖아.
너는 일찍 들어와서 비 오는 거 알았으면 우산 갖고 나와 있어야 한 거 아니니? 이게 뭐니? 네 아버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시누이도 그렇고 몽땅 다 비 맞았잖아. 나와서 우릴 맞았어야지. 비 오는 것도 형님 탓이었고 자기들이 우산을 챙기지 않은 것도 형님 탓이었고 그래서 비를 맞은 것도 형님 탓이 되더라고요. 어떤 시어머니 유형인 줄 다들 아시겠죠? 이런 분인데도 형님은 단 한마디 하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저까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덩달아 나빴는데 정작 당사자인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죠. 형님은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그럼 대략적인 인물들 이야기는 한 듯하니 본격적으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6년차가 되었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에 저희 시누이가 있는데요. 시누이는 참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이 다 밝아질 정도입니다.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안 한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사람이 나이를 허투루 먹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픈 카톡이라고 다들 아시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제목의 방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종의 소개팅 앱처럼 운영이 되는 듯한데 시누이는 그 오픈 카톡을 매우 즐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카톡방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 사귀고 알아가는 건 각자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을 듣긴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또 반겨하는 눈치였었고요. 그 남자가 좋은가 보다. 남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지금 그 남자랑 산다는 말 아니겠니? 이번에 결혼을 하는 건가? 아이고, 이번엔 좀 잘 돼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이상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옛날 제 동생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본가 가는 것을 꺼려하는 건 애가 뭔가 있는 거라고. 혹시 남자와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애를 잘 살펴보라고. 그리 오해를 했었으면서 나이도 어린 사람 아니고 철이 없어야 하는 나이도 아닌데 남자 만나서 들어오지 않는 시누이를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한다? 참 이게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참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누이는 가끔 주말에만 시부모님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그마치 6개월 동안 그 남자와 동거를 했고요. 거기까진 그래요. 시누이 일이고 시누이 인생이니 한심하지만 뭐라 말 안 하겠습니다. 시누이 부모가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떠들어 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시누이가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누이의 남편 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물며 백수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또한 월세였고요. 그동안 시누이가 버는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었다고. 한숨 나오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런 이상한 남자 만나서 동거를 하더니 임신까지? 결혼까지 한다고? 시부모님도 모든 사실 알고 대단하게 실망을 하셨지만 자기 딸한테는 엄청 유하고 후한 분들이라 그런지 또 시누이를 감싸고 돌더라고요. 뭐 애국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라고는 형님이 낳은 아이 달랑 하나인데 며느리가 둘이면 뭐하냐고, 결혼 생활만 오래 하면 뭐하냐고, 하나 낳고 다른 하나는 낳을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딸이 이런 큰일을 이뤄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창피했죠. 그런 말을 하는 시부모님 보면서 시누이와 그 남자를 보게 되었는데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허락받고자 찾아온 사람인데 머리도 다듬지 않고 얼굴에 수염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리고 그 양복은 도대체 어디에서 빌려온 건지
어울리지도 핏에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와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뒤로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신우의 행태를 알아온 남편은 포기 상태인 듯 했어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지. 그래, 네가 좋다면 결혼해야지. 저렇게 해볼 줄 웃고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모양새였었죠. 신우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없는 관계로 식은 올리지 않고 양가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고 그리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겠다 하더군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토당토한 한마디로 코 베어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남편 말고 저만 시부모님 댁에 부르시길래 감이 좀 좋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만 말았죠. 그리고 그날 형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단을 지어버리게 되는데 집에 찾아가는 신우이와 그 신우이 남편이 있었고 시부모님 그리고 형님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형님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정말 좋질 않더라고요. 한 소리 들었나 싶었는데 그게 맞았던 거죠. 시부모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미 결론을 지었다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뭘지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이니 저와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이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시키더니 말을 하셨죠. 아무래도 같이 살아야겠다. 우리 딸이랑 사위 그리고 첫째 애들이랑 말이다. 네? 다 같이 모여 사신다고요? 어디서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애가 태어나는데 그 좁은 월세집에서 사는 건 아닌 듯해. 그렇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아휴, 네 시아버지나 내가 너무 불편할 것 같고 여기서 다 모여 사는 건 너무 북적거리지 않겠니? 그들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에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형님 부부 이렇게 모여 살겠다. 그리고 시부모님, 형님 부부 집 전세를 빼서 제게 돈을 줄 테니 그 돈으로 집을 하나 얻으라는 말이었죠. 네가 말하지 않았니? 그 집은 아들 집이 아니라 니들 부부 집이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부부 집이니? 네 집이나 다름없지. 그래서 너만 불렀다. 그 집이 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삼아.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가 살 예정이야. 어차피 조금 더 나이 들면 큰 며느리랑 살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 우리 딸도 데리고 살고 사이도 데리고 살고 큰 며느리 큰 아들 다 같이. 너는 빼주마. 너는 우리 평생 모시지 않아도 된단다. 대신에 그 집 말이야. 40평대니까 다 같이 들어가 살아도 될 것 같거든. 그거 우리한테 넘겨주고 니들은 우리가 주는 돈으로 좀 작은 걸로 집 얻도록 해라. 가족이니까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불렀다.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왜 가족을 위하는 길인데?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어머니, 아버님, 지금 하신 말씀 진심이세요? 저희 보고 집을 내놓으라고요? 그리고 돈을 줄 테니 집을 다시 얻으라고요? 저희가 왜요? 저희가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그러자 신우이가 그러더군요. 집 내어주기 싫으면 언니가 우리와 함께 살던져.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들어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된다. 큰애가 모시고 살겠다 했는데 네가 집을 주지 않는다 하면 네가 우리랑 함께 살아도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넌 이럴 줄 알았다. 한 번 정도는 거절을 해야 네 직성이 풀리지? 그런데 얘, 너는 네 형님 보면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겠니? 쟤 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시부모님 지시에 따르는 거. 쟤는 너처럼 눈 말똥말똥 뜨면서 대꾸도 안 해.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이래서 윗사람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다. 아무리 네가 잘났다고 해도 절대로 큰애 마음처럼은 안 되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님이었어요.
우리 형님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앉아있는 시부모님 앞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겁니다. 저기요. 이혼 서류예요. 나 더 이상 못 참먹겠어요. 이거 뭐 젠장? 뭐 하는 집구석인지? 백수랑 결혼해서 애 가져가지고 기어 들어오는 년이나 그년 생활하는데 편히 봐주려고 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남편 새끼나 나는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를 보고 만만하게 보는 시부모 것들이나 나 진짜 이제는 니들이랑 안 해. 야, 이혼해. 난 너랑 이제 못 살아. 니들 식구들 수바로 이제 그만둘 거라고. 동서, 집 줄 거야? 나는 이혼할 거야. 지금 저 여자가 말 다 개뻥이야. 나는 이 계획 듣자마자 이혼하려고 했었어. 이 여자야. 뭘 알고 씨부려. 따라오지 마. 따라오면 죽여버릴 거니까. 너 따라오지 말라고. 너가 가장 나쁜 새끼야. 알아, 이 새끼야? 형님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셨고 바로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그 미친 모습을 보고 다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형님이 이혼한다 하니 아쉬운 건지 아니면 믿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형님을 엄청 회유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형님 입이 열렸는지 그 입에선 시가 사람들과 말을 할 때마다 쌍욕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님보다 충격이 덜 했겠지만 욕을 하면서 대꾸를 한 건 아니니까요. 뻔뻔한 시부모의 행태에 남편이 먼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자기까지 골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왜 남의 집을 탐내냐고. 이 집은 내 집도 아니고 처갓집이나 다름없는데 아들 체면 깎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냐고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시가에 가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먼저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제가 받은 충격도 어마어마했었지만 사실 그날 형님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긴 했었습니다. 고분한 며느리가 아니라 참으셨던 거더라고요. 한 번 정도 연락을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싫은 건지 이혼하는 중에 이혼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자기 딸 인생 거두어 주려다가 첫째 아들은 이혼하고 둘째 아들한테는 팽당하고 지금 아마도 다 같이 모여 살 듯한데 이루어지긴 했네요. 첫째 며느리가 빠지긴 했지만 하여튼 방심은 금물, 언제 또 스물스물 기어 나올지 모르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빼앗기겠어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겠죠. 다만 그런 허무맹랑한 꿈을 꾼 그들이 웃길 뿐이네요. 그나저나 형님, 잘 사시죠? 언제 연락 한번 주세요. 저도 그 이상한 사람들하고 인연 끊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